오늘 알아볼 아크 ETF는 아크W입니다. 아크W에서 다루는 파괴적 혁신은 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품을 매매하고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혁신을 다루고 있고, 이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가는 ETF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주제인 아크W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아크W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산업 테마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미디어, IoT, 모바일 페이먼트, 무인 또는 자율주행 기술 등을 포함한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럼 왜 아크W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크W의 팩트시트의 문구들을 빌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문구들은 비단 아크W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아크 ETF에 해당되는 문구인데,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아크 ETF 관련 영상들의 질문 댓글들을 보니 한 번쯤은 왜 아크 ETF를 투자해야 하는지 아크 자산운용사의 관점에서 설명된 문구들을 한번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구인 Exposure to Innovation은 당연한 얘기인데, 아크 ETF는 혁신적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개인 투자자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힘든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뻔한 얘기이고 아크 W ETF를 찾아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미 다 아실 내용일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구인 Growth Potential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크 ETF는 단기 투자로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크 ETF에 편입된 종목들이 위험해서라기보단 종목들이 모두 성장주의 성격으로 당장의 기업 실적보다는 유동성에 의해 주가의 등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폭등이 오다가도 강한 조정장에서는 적지 않은 손실을 볼 수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점이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실을 볼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한국에 대도하는 이상한 가치주를 장기 투자한다고 손실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아크 ETF는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손실이 모두 사라지는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 문구가 꽤 의미 있는데 Tool for Diversification입니다. 몇몇 시청자분께서 QQQ와 아크 ETF 중에 뭘 투자하냐고 문의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아크 ETF들은 일반적으로 S&P 500이 되었든 나스닥이 되었든 일반적인 지수에서 상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는 ETF가 아닙니다. 아크 ETF는 현재 시가총액이 큰 기업보다는 향후 시가총액이 폭발할 잠재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선제적으로 남들보다 미리 발굴한다는 데 자산운용사의 철학이 있습니다. 가령 QQQ와 아크 ETF를 예를 들면 QQQ ETF 역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기에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아크 ETF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가령 QQQ ETF의 상위 종목들은 우리가 모두 아는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등등의 기업들이 있고, 이 10개 기업들이 QQQ ETF 전체 비중의 절반 이상, 즉 51.33%를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이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 혁신을 불러와 기업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세상의 모든 투자자가 이미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인 것입니다. 반면 아크 ETF에 편입된 기업들은 물론 아크 ETF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캐시우드가 인터뷰들에서 강조하였듯 이미 전 세계에 혁신을 불러와 시장에 자리 잡은 기업보다는 미래의 애플, 미래의 테슬라, 미래의 알파벳 같은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는 것을 자산운용사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대로 Tool for Diversification, 즉 아크 ETF는 QQQ 같은 지수 추종, 투자 상품들과는 투자 기초자산들이 그닥 겹치지 않고, 그래서 만약 QQQ ETF를 투자하는 사람이 아크K에 가령 투자한다면 이건 분산 투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QQQ ETF와 아크 ETF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QQQ ETF나 스파 ETF 같은 지수 추종 ETF를 가령 투자를 한다면 아크 ETF에도 투자를 함으로써 충분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SPYG와 QQQ에 동시에 투자한다면 매우 많은 종목들이 비슷한 비중으로 겹쳐서 분산 투자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QQQ와 아크K를 동시에 투자한다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다른 비중으로 안 겹치게 투자되므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구는
Grounded in Research인데 보시면 Combine Top-Down and Bottom-Up Research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산업의 흐름을 큰 그림으로 봐야 하고 동시에 기업의 성장 잠재성,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혁신 기술, 포트폴리오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탑다운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미래에서 올 것이다 라는 분석이 된다면 바텀업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을 혁신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발굴하는 것을 예로 들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구인 코스트 이펙티브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운용 수수료 0.75%는 일반 뮤추얼 펀드 또는 액티브 펀드라고 불리우는 전통 펀드의 운용 수수료보다 훨씬 낮습니다. 가령 국내 유명한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4차 산업 관련 펀드의 보유 종목을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고 차라리 트리플 Q ETF를 매수하는 편이 훨씬 나을 텐데 운용 수수료는 2~3% 이상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인 걸 예로 들면 되겠습니다. 좀 필요한 서론 같아서 서론으로 말씀드렸고 그럼 아크 W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장은 2014년 9월 30일이니 아크지와 비슷한 시기에 상장해서 벌써 상장한 지 만으로 6년이 지났습니다. 수수료는 0.76%로 다른 아크 ETF들의 운용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투자가 들어간 테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커머스의 같은 비중으로 투자가 들어가 있고 빅데이터 앤 머신러닝,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IoT에 역시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매출에 엄청난 성장이 있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투자를 병행하고 하지만 또 이익도 나는 그런 산업으로 보면 되겠고 이커머스는 알리바바를 제외하면 크게 이렇다 할 프로피터빌리티, 즉 이익성을 나타내는 기업은 없으나 매출 면에서는 매우 큰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다른 섹터들도 뭐 비슷합니다. 아크 W ETF의 수익률을 보면 이 역시도 검정색 S&P 500 지수와 회색선인 MSCI 월드 인덱스 등의 벤치마크 지수와 비교하여 2016년부터 엄청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령 5년 동안의 연환산 수익률을 보면 사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평균값이라 할 수 있는 MSCI 월드 인덱스도 연환산 10.48%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대표 블루칩을 모아둔 S&P 500 지수의 연환산 수익률이 14.15%이고 아크 W는 무려 연환산으로 4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여드렸던 테마별 투자 비중을 보면 빅데이터 앤 머신러닝 분야가 가령 알파벳의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이끌고 있는 딥러닝 분야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섹터인데 캐시우드는 딥러닝 분야가 앞으로 18년 동안 30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크 자산 운용이 이런 예측들을 한 것이 많은데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성장을 할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딥러닝 분야가 18년 동안 30배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제가 아크G 영상에서도 알파벳 딥마인드사의 알파폴드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기존 영상들에서 지속적으로 알파벳을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IBM, 인텔, 페이스북까지 많은 기업들이 딥러닝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벳의 딥마인드사가 가장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아크 ETF들에는 알파벳 같은 기업은 여기저기 아주 약간 편입되어 있지만 가령 아크 W에는 전혀 편입이 안 되어 있고 딥마인드 관련 분야를 유망하게 본다면 알파벳은 반드시 직접 투자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여 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크 W에 투자되어 있는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아크 W ETF 영상 다음으로 아크 Q ETF 영상을 올린 다음에는 아크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아직 상대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덜 받아서 주가는 많이 안 올랐지만 캐시우드가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직접 자세히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상위 기업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잘 아실 테고 제가 다룬 영상들도 있고 저보다 더 잘 다룬 영상들도 유튜브에 많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보다 잘 아시고 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기에 넘어가고 로쿠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쿠 역시 아크 ETF에서도 아크 W 외에도 다른 ETF들에서도 핵심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스퀘어도 기존의 기업 분석 영상을 올렸지만 스퀘어 기업을 좋게 보지만 이렇게 비중을 높여 투자할 만큼 좋은 기업인가? 현재 주가가 그렇게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의감이 있는데 제가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캐시우드는 보는 것 같습니다. 로쿠도 비슷한 맥락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캐시우드는 아크W에서 무려 로쿠 비중을 6.18%나 보유해서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종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럴만한 기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릇이 캐시우드와는 차원이 다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못 보는 시야를 캐시우드는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캐시우드는 아크K에서도 로쿠를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로쿠라는 기업을 보면 스마트 TV가 아닌 TV들의 셋톱박스 같은 것을 제공하여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훌루 등의 OTT 서비스를 로쿠를 통해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이는데, 물론 1차원적인 해석이고 여기에 다양한 부가산업 및 향후 성장 잠재성이 강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미 현재 TV 시장의 대세는 스마트 TV이고 거의 모든 TV가 스마트 TV로 팔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 TV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라임 비디오, 애플 플러스 TV 등이 이미 앱으로 깔려서 나오는데, 앞으로 로쿠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로쿠 자체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고객들이 결제하며 매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여러 콘텐츠들의 광고를 붙임으로써 광고 매출도 계속 성장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겠으나, 어디까지나 로쿠는 좀 서브 느낌이고 메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캐시우드는 로쿠는 모든 OTT 플랫폼의 상위 포식자이다 정도로 로쿠를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로쿠라는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매우 짧은 식견으로 오해해서 잘못 말씀드릴 수 있는 사견임을 밝힙니다. 그 다음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은 스퀘어입니다. 스퀘어라는 기업은 제가 분석했던 영상도 있으므로 본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스퀘어는 캐시우드가 정말 높게 평가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아크K에도 스퀘어는 네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보유한 종목이 비트코인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캐시우드는 돈 냄새 맡는 것에 거의 신들린 수준의 경이로운 선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종목 이름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비트코인 투자 신탁인데 그냥 비트코인으로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에만 거의 2억 달러 정도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폭등하기 직전부터 비트코인을 무섭게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텔라닥 헬스인데, 이 텔라닥 기업은 개별 종목으로 직접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분야에서 미국 원톱 기업이고, 온라인 진료 시장에서는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주로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굳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원격 의료 시장은 성장하는 산업인 건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겁니다. 텔라닥의 주가만 보면 작년 3분기까지 오르다가 하반기에는 계속 조정기 및 박스권에 있는 상태이지만, 연간 매출, 성장률만 엄청나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난 2020년 4개 분기의 분기별 매출만 봐도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계속 매출이 성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손실은 어느 정도 더 확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있는 점이 매우 좋게 보이고, 이런 기업은 그냥 매수하고 들고 있으면 꽤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드는 종목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이 스포티파이인데, 모두가 다 아시는 기업일 테고 다만 올해 주가가 너무 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매수하기 매력적인 기업이라고는 안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애플 뮤직 멤버십에 최근 가입을 했고, 애플 원 서비스가 조만간 모든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스포티파이의 마켓쉐어 역시 상당 부분 갉아먹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 기업은 퓨어 스토리지입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사실 제가 분석이 잘 안되는 기업입니다. 아마존의 AWS 내부 비즈니스들도 제품군들을 보고 제가 분석이 안되는데, 퓨어 스토리지 역시 B2B를 하는 기업으로 퓨어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저 같은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분야라서 제가 특별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존 데이터 업체랑 다른 점은 플래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라는 건데, 매출만 보면 거의 3년에 2배씩 성장하고 있고, 아직은 순손실 기업이지만 순손실률이 확연히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크 ETF에 담긴 캐시우드가 선호하는 종목치고 주가는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 지금까지의 캐시우드의 선관대로라면 향후에 크게 오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아크 ETF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 주가는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하지만 오를 잠재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해볼 만한 투자일 수도 있으니 제가 조만간 아크 ETF에 편입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좋을지도 모르는 기업들도 선별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플리어 시스템도 아크 ETF의 주요 편입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물론 현재 주가가 이해는 가지만 주가의 거품은 전혀 없어 보이고 하지만 캐시우드가 예상하는 대로 만약 플리어 시스템의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이 자율주행 차량 등에 적용된다거나 하는 미래 잠재적 엄청난 성장성이 터져주기만 하면 주가는 폭발할 텐데 이런 기업들을 저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크큐 ETF를 이번 다음 영상으로 올린 다음에는 플리어 시스템 같은 개별 종목 영상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아크W에 편입된 상위 종목들을 대략 어느 정도 드릴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 다소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아크큐 ETF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